27번 보겠습니다. 27번. 등기 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등기 전후에 의한다. 맞죠? 등기의 순서에 의하게 될 겁니다. 2번. 등기 순서는 등기부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에 의하고 별구에서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죠? 서로 다른 구니까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없죠.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뭐 갖고 판단할까요? 이것도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일한 주등기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동순위이다. 아니죠.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을 테고 말소 회복 등기가 격려가 되면 회복된 등기는 말소 전의 등기와 같은 순위와 효력을 보유한다. 맞겠죠? 네. 종전의 순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을 보시면 30번.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인정이 되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 권리 추정력의 물적 범위는 세 가지가 있죠.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기억나십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를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등기 명인에게 저당권이 있다라고 추정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이 존재하니까 저당권이 추정되니까 피담보 채권도 같이 추정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를 등기관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등기원인 적법 추정.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에게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증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부에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등기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정해 준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해 준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등기관리, 등기 절차,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 다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없습니까? 있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겠죠.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가 되는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없다 틀렸을 테고 가등기권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죠. 순위 보전의 효력. 나머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있다 틀렸습니다. 5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두 번이나 출제가 됐는데요. 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담법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가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권. 경매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리고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매수인, 즉 경락인은 매수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매수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을 배당을 받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우선 변제권. 맞습니까? 우선 변제권. 그래서 이 저당권은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하나 더.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 재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 파산 재단으로부터 저당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와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별채권이라고 불러요. 일반 채권자가 보다 더 강력한 담보물권을 가진 자죠. 따라서 일반 채권자와 구별해서 별도로 변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별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채권. 그러면 담보가 등기도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똑같은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채권. 그런데 경매 청구권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경매 신청권이라는 용어도 쓰여요. 혼용해서 쓰입니다. 경매 청구권, 경매 신청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보셨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2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29번에 1번을 보시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됐다든지 또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을 때 권리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그게 바로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전통적으로 민법과 등기법 양측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문구니까 기억해 두십니다.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가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가처분 등기는 강제 집행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다른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가처분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 자주 출제되는 문구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만 시킵니다. 이를 처분 제한의 효력이라고 불렀어요. 2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우리나라는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립요건주의죠. 그래서 성립요건이 될 겁니다. 대항요건은 대항요건이기도 하죠. 네, 등기는 성립요건이자 대항요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셨고 3번 등기부에 기록된 멸실회복 등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건 사실은 이제는 출제가 될 수 없는 건데 판례인데 이 멸실회복 등기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 이를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라고 불렀는데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등기소가 불타버린다든지 그러면 등기부도 같이 불타버리겠죠. 그러면 등기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멸실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 등기부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등기부가 불타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컴퓨터 파일이 불타버릴 수 있죠. 따라서 이 복제를 미리 등기부 부본이라고 해서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복제가 쉽죠. 그래서 항상 복제를 해놔요.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라는 게 이젠 필요가 없습니다. 여간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멸실회복 등기도 네, 회복이 됩니다.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4번 종중, 문중과 같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맞습니까? 이 종중, 문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사람은 아니지만, 즉 법인은 아니지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죠. 네, 뒤에 또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루는 상대방이 부당합니다.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추정이라는 문구가 추측하여 정한다 라는 뜻인데
결국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다라고 추측해서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퍼센트를 치면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는 등기니까 등기명인은 자신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구태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등기부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좀 하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주장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주장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입증 책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를 하시면 민법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주장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뭔가 주장했다면 증거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장자가 입증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33번을 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부동산이 가장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장 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이는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이다. 맞습니까? 우리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 선의 제3자 보호하고 있죠. 이는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별도의 제도예요. 그러면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죠. 인정되는 근거는 뭐라고 했죠? 네? 선의취득. 선의취득. 우리 민법 249조에 선의취득 때문에 동산은 공신의 원칙, 점유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선의취득과 같은 규정이 부동산에는 없습니다. 등기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선의취득과 같은 규정이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제3자가 돈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별도의 제도를 규정을 둔 겁니다.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과 관계없는 별도의 제도예요. 그렇죠? 네. 그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이다. 이거 틀린 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2번 부동산의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맞습니까?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죠. 이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인정이 되면 점유로서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부르는데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겠죠.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본다. 공유자 중 1인이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이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29조 제2호에 해당이 돼요. 29조 제2호는 당해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된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인터넷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직접 출석해서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출석해서 신청하는 방법, 방문 신청. 두 번째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전자신청. 그래서 틀린 짐이 될 겁니다.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맞죠?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다라고 추정하는데 추정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등기명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구태여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36번 가겠습니다. 36번. 36번을 보시기 전에 프린트 좀 보죠. 프린트 어디를 보시냐면 30쪽을 가보십니다. 30쪽이 아니네. 어디를 보시냐면 45쪽을 가십니다.
45조 등기 신청에 각하가 나와 있죠. 등기 신청에 각하 결정. 이 각하는 각이 무릎 깎자고 하는 아래 하자예요. 무릎 밑으로 등기 신청 정보를 던져버린다라는 일본식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거부 결정을 얘기합니다. 등기소의 거부 결정을 각하 결정이라고 불러요. 이 거부 결정은 거부 사유,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될 때 거부 결정,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거부 사유, 각하 사유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제1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되어 있죠. 1호는 뭡니까? 관할 위반. 2호는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등기가는 각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고 했죠. 이는 공시 기능이 없는 등기라고 했죠. 따라서 하자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공시 기능이 없는 등기고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하자로 봅니다.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시기능은 인정이 돼요. 작은 하자로 보니까 공시기능이 인정이 됩니다. 공시기능이 인정이 되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고 했죠.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면 무효.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36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36번을 보시면 갑의 A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제한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해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있습니다. 단자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죠. 다만 그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이를 처분 제한의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2번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물건의 효력도 소멸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했죠. 따라서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맞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등기의 이름이 뭐죠? 모두 생략 등기. 그렇죠.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의 일정이죠.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하자로 봅니다. 하자가 작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데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건 중간 취득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건 최종 매수인은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된 거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무효 등기의 유효, 이건 전부 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하자로 봅니다.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이것도 프린트에 있죠. 프린트를 좀 확인하죠. 19쪽에 있습니다. 19쪽에 프린트 19쪽을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되는데요. 세 개의 테마가 존재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등기부에 실행된 경우 이를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라고 부릅니다.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형사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형사법상 형사처벌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보게 돼요.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실제법상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형사처벌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 되는 겁니까? 단속 규정이 되겠죠. 그렇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되기 전에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원칙은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위 청구를 통해서 중간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야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면 채권 양도의 방법을 통해서 3자 간의 합의 가능합니까?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도 3자 간의 합의가 인정이 되죠. 근데 채권 양도인이 통지만 갖고는 3자 간의 합의 인정됩니까? 안 되죠. 동의가 있을 때는 3자 간의 합의가 인정이 되니까 중간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의 대금의 인상을 합의한 때, 대금을 인상했을 때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의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세 번째 테마는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두 개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갑이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5번. 을의 토지에 갑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 권리추정력을 얘기하는 거죠. 가등기는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순위 보존의 효력. 그렇죠. 그래서 만짐이 될 겁니다. 쉬운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38번을 가겠습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거 맞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무효등기의 유형. 무효등기의 유형 아닙니까? 무효등기의 유형 좀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토지입니다.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자는 갑으로 하죠. A로 하겠습니다. A로. 1번 소유권 보존 A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 멸실된 연월일,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이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겠죠.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멸실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표제부 등기니까 등기의무자가 없죠. 등기의무자가 없으니까 무슨 등기입니까? 단독 신청.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단독으로 신청할까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 소유권자 A는 왜 멸실등기 신청하지 않았냐면 요걸 푸신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은 크기의 모양의 집을 지을 것이니까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 요거를 새로운 건물에 등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표제부 등기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왜 이용할 수 없습니까? 똑같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을구해하겠죠. 1번 저당권 등기 을구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될 테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부정성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예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니까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말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1년 후에 을은 또 한 번 돈을 빌립니다. 아니, 갑은 을로부터 또 한 번 10억 원을 빌려요. 그러면 또 한 번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겠죠. 맞습니까? 또 한 번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텐데 이때 이 등기가 말소된 다음에 다시 등기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다시 등기를 하지 않고 여기 무효인 요 등기를 말소가 되지 않은 무효인 요 등기를 이쪽으로 유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권리 등기에 관한 유용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유용할 때는 순위도 같이 유용이 되겠죠. 이거 무효 등기 유용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첫 번째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무효 등기 유용은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허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중간자가 이렇게 있다면 무효 등기 유용을 허용을 해버리면 원래 요 A가 선순위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효 등기 유용을 허용해버리면 요 A보다 선순위가 돼버리죠. 후순위자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무효 등기 유용이 허용되겠습니까? 이때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A의 승낙서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판례 문구를 보면 승낙서가 있을 때 허용된다라는 판례 문구가 아예 없어요.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무조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돼요. 이 순위와 관련된 것은 당사자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낙이 있을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때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려요. 이때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저당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이때 요 등기를 병은 유용할 수 있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오랜만에 다수결로 결정하죠. 된다, 손 드세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올 테고 민법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민법의 수준은 좀 높으니까. 여기 1번 저당권 설정 10억을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당권 소멸했죠. 그럼 이 등기가 말소돼야 되는데 말소되지 않고 남겨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 등기를 이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1의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살려놔야지만 이전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자들로부터 다른 자에게 돈을 빌릴 때도 이게 무효등기 이용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부기등기를 통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무효등기 이용이에요. 좀 수준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 한지 잊어버렸는데 38번에 1번 네.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이용하기로 합의했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맞겠죠?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여기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맞았습니까?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표현이 있어서 권리에 관한 등기 이용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물 멸실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용이 아니라 표지부 등기 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뭡니까? 모두 생략 등기. 맞습니까?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했죠. 4번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뭡니까?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건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거니까 이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예요.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4번을 보시면 이거 관할 위반의 등기는 아니죠.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돼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무효가 아닐 때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차피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이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원칙이 유효하게 될 겁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3자 간의 합의가 있건 없건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됐건 안 됐건 무조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9번을 보시면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사적자치 원칙입니다. 이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신청주의는 의미가 뭡니까? 당사자의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게 신청주의예요.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임의신청의 원칙이라고 했죠. 임의신청. 임의신청의 의미는 임자는 맡길 임자고요. 의는 뜻의 자예요. 그래서 임의신청이라는 말은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하기 싫으면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임의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 이 세 가지 법률에서 등기 신청 의무를 예외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때 이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작년에는 건물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때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실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요. 부실법,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실권리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실법은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등기법에서는 보지 않아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예전에 한 거예요. 82쪽을 보십니다. 82쪽. 요약집 82쪽을 보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죠. 거기 1번과 2번은 전부 다 부동산이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와 토지 멸실 등기. 2번은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건물 멸실 등기. 그래서 표지부 등기의 대표 주제는 두 개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멸실 등기. 이러한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명의는 신청해야만 됩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번에 여기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안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가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된 상태예요.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정착성, 외기 분당성, 용도성 갖췄겠죠. 따라서 이제 갑은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갑에게 보전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기 보신 바대로 이미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보전등기 신청 의무는 없어요.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이 을 명의로 등기를 갖추기 위해선 등기부가 있어야 되죠.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뭡니까? 보전등기. 그러면 이때도 갑에게 보전등기 신청 여부를 갑에게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굴 위해서? 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고 그 이후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을 위해서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갑은 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겠죠? 했던 거예요, 여러 번.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사적 자치 원칙상 체결하고 싶으면 체결하면 돼요. 그렇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갑은 보존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겠습니까? 아직 없어요. 왜?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이 돼서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췄다면 이제 갑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때는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있겠죠. 누굴 위해서? 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이때는 을을 위해서 등기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없죠. 왜 없을까요?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건물이 완성된 시점은 이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자주 출제되는 문구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볼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을에게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겠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채무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네? 갑이 등기를 넘겨주면 을은 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가관계, 대가적 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대가적 의미가 쌍방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요 계약을 뭐라 불러요? 쌍방 당사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을 하는 것이 공평하겠죠. 동시이행관계라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이때 요 의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죠.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언제 신청을 해야 될까요? 동시이행되니까 이 채무를 이행할 때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의무를 동시이행하는 거니까 이 채무를 이행할 때 갑과 을은 요 등기를 공동으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요때는 채무가 이행된 시점부터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가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때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요 시점은 요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불러요. 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즉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 그때는 갑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 시점부터 채무가 발생합니다. 아니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이때 갑과 을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돈을 받았으면 등기해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즉 잔금이 다 지급되는 시점. 그럼 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계약서에 적힌 시점을 얘기할까요? 실제로 돈을 지급한 시점을 얘기할까요? 네? 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시점이 될 겁니다. 그게 공평하겠죠? 네. 이것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편무계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없으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이러한 문구는 나올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맞습니까? 보통은 증여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죠. 다만 증여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된다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그리고 이 시점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되죠. 요거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요즘은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네, 하나 더 볼 건데 이제 쉬운 거 두 개를 봤고요. 어려운 거 하나 남았어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나 증여를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의 효력이 권리와 의무죠. 맞습니까? 채권 계약이니까 채권 채무가 효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 채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는 겁니까?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와 의무를 청구하고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 대한 권리와 의무입니까? 상대방, 을, 이것도 을, 여기는요 갑, 이것도 갑,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을은 병과 또다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등기 전매. 맞죠? 미등기 전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할 테니까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병. 이거는요 병. 이것도 을. 이것도 을. 이렇게 발생하겠죠. 소유권 이전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이죠. 그리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때 요 매수인의 지위가 바로 이러한 권리 의무를 갖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해제권 같은 것도 있지만 해제권은 그건 뭐 빼놓고 이것만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요 매수인의 지위는 요건데요. 요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
매수인이 지위를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지위 이전 계약 당연히 허용이 돼요. 왜? 사적 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 지위가 이전이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형이 취득하는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 그 다음에 해제권 같은 것도 같이 넘어갑니다.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갑과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병에게. 그러면 이 청구권 채무는 갑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것도 바뀌어요. 병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과 지위 이전 계약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갑과 맞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지위 이전 계약과 소유권 이전 계약은 아예 달라요. 그러면 요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까요? 갑에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채무는 누구에게 이행을 해야 될까요? 갑에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해야 될까요? 병에게. 대금 지급 채권은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병에게. 그러면 요 아래쪽의 경우에 노란색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러면 대금도 지급해야 되죠. 등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 노란색을 보시면 이건 을에서 누구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근데 요 위의 경우에는 갑에서 등기가 누구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래쪽은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여기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예 안 나옵니다. 지위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가 바로 매매 계약이 아니라 지위 이전 계약이에요.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등기를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이게 무슨 등기가 되는 겁니까? 중간 생략 등기. 근데 이쪽은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근데 이 지위 이전 계약은 민법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아니에요. 채권법에 있는 건데 네,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고자 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는 매매나 증여예요. 그러면 매매나 증여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했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맞습니까?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요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 병명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과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갖추지 않고 전매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계약뿐만 아니라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이미 반대급부 이행했죠. 돈 지급했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죠. 발생했으니까 일단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이나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위 이전 계약은 이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주자는 매매나 증여예요. 그러면 요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매매일 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고요.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갑에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을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즉 을이 갑에게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병과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무조건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그러면 이 이전에 병과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명의 등기는 그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이때도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돼요. 요거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두 번이나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물론 출제가 됐을 때 다 틀렸어요. 아마 우리 공시 법령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매매나 증여가 가장 대표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뭐가 되느냐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때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때 을의 지위가 병의 지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병에게. 그러면 갑은 등기를 누구에게 넘겨줘야 될까요? 병에게. 병은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갑에게. 따라서 이때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요거 다른 차이점 느끼십니까? 요거는 소유권 이전 계약, 요건 지위 이전 계약. 그렇죠? 이때는 미등기 전매라는 게 아니 중간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갑의 이름에서 곧장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네. 요게 출제가 두 번이나 됐어요.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을 다시 보시면 만만치 않죠? 1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잔금 지급 시점이죠. 맞는 집이 될 겁니다. 2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정보를 제출한다. 맞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3번. 4번.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5번째, 갑을병 합의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